네,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으로 금요일 오후장의 분위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넷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은 급반등한 이후 역시 강한 매수 주체가 부재하다 보니 지수는 되돌림의 하락으로 흘러내리면서 방향성 없이 개별 이슈에만 종목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종목 10위 바로 살펴보죠. 현대차, 아마존 동맹의 관련주로 급등이 나오는 오토엔입니다. 이제 아마존 플랫폼에서 현대차 살 수 있나요? 이 파트너십을 통해서 아마존 온라인에서 내년부터 현대차를 판매하고 현대차에 아마존 AI 비서 알렉사를 탑재하는 등 협력에 나섭니다. 오토엔은 현대차 그룹에서 본사한 회사로 차량 애프터마켓 업체죠. 현대차, 기아가 오토엔의 지분 각각 8%, 5%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오토엔의 수혜 기대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약세장 단기 이슈에 수급이 유입되면서 장중 VR 걸리며 28%까지 급등하기도 했네요. 자, 이어서 9위 종목입니다. 역시 개별 이슈의 상한가를 찍은 툴젠이 올라왔네요. 이슈에 따라 종목들 각계전투 움직임입니다. 영국에서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거비에 대해 조건부 허가 소식에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크리스퍼를 활용해서 허가된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의약품인 이 카스거비, 이 승인으로 툴젠의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관련한 특허 보유 사실이 부각된 겁니다. 미국 FDA도 현재 카스거비 승인 여부를 검토 중인데 다음 달 초 결정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크리스퍼를 기반으로 한 최초의 유전자 치료법이 탄생하는 건데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로 DNA에서 특정 유전자를 잘라내고 교정하는 기술로 유전병의 새 치료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툴젠은 미국 이벤트가 또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슈를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의 종목 9위 차지했네요. 자, 계속해서 8위 종목 살펴봅니다. 엔터주 왜 이러나요? 이 마약 스캔들에 이어서 실적 발표 이후에도 주가는 주춤했고 여기에 앨범 성장 정체 우려까지 부각되면서 오늘 동반 하락세 깊습니다. 최근 SM의 에스파, 이 중국 부진의 새 앨범 초동 성적 실망감이 컸고 JYP 엔터의 스트레이키즈도 11월 10일 발매한 미니 앨범이 이 전작 대비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하이브에 대해서도 앨범의 성장 곡선이 완만해졌다면서 SM, JYP, 하이브 앨범 성장 정체 시그널에 한화투자증권에서 일제일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이 YG에 대해서도 데뷔를 앞두고 있는 신인 베이비몬스터의 멤버 조정이 주가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고 아직까지 회사의 라인업이 불투명하다. 이 블랙핑크 주요 아티스트의 불확실성을 신인의 성과가 상쇄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역시 목표가를 낮춰 잡았습니다. 엔터주 좋다 했는데 지금 투심이 위축되면서 계속되는 하락세, 이에 대한 대응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부터 8위까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진단 시작해 볼까요? 10위는 오토엔입니다. 현대차 아마존 이슈에 오늘 상한가 근접할 부근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상승폭을 줄인 상황입니다. 그래도 워낙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조금씩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이광 파트너님? 네, 일단은 오토엔 주가 자체는 좀 더 상승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선 이제 현대차 그룹 안에서 스타트업 기업으로 출발한 이 기업이요. 앞으로 이제 온라인 판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은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차량 용품에 대한 부분들도 온라인 마켓이 열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차와 이 아마존에 대한 관계가 일회성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여러 가지 모빌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미국 시장 안에서의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확장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와 이 아마존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라면은 일단 오토엔도 좀 반사적 이익이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온라인 판매에 대한 마켓도 열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일단 주가는 지금 오랜 시간 동안에 빠졌다가 오늘 오랜만에 거래량과 유입과 함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적어도 직전에 있었던 박스권에 대한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1차적인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0,000원 돌파까지 그 직전에 박스권 상단까지 좀 트레이딩 유효하다 오토엔 긍정적인 방향 짚어주셨고요. 그럼 또 하나의 이슈 풀제는 개별주 안에서 어느 정도의 매력도가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국에 이어서 미국에서도 이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앞두고 있는데 이 풀젠도 좀 매매 관점에서 한번 해봐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툴젠이라는 기업이 오늘 좀 이슈가 됐던 이유는 결국에 이 세계 최초로 유전자 편집 치료제의 허가가 났다는 소식에 좀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툴젠이 세상에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작은 개량형 유전자 가위를 개발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가진 기업으로 해서 오늘 좀 흐름을 좀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고요. 아무래도 유전자 편집 치료제 관련해서 물론 상용화까지는 굉장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런 것들이 허가가 되면서 상용화로 가는 단계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상승 모멘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 최근에 툴젠이 플랫폼 기술 스틱스 T를 활용해서 후보물질 2개의 임상 일상 개시가 임박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스틱스 T를 말씀드리기 전에 카티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카티 치료제는 환자의 혈액에서 면역세포인 T세포를 분리한 후에 이 유전자를 조작해가지고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만든 세포 유전자 치료제거든요. 이 스틱스 T가 유전자 가위로 고용함을 표적하기 위해 카티 플랫폼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지금 임상도 앞두고 있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FDA 신청도 남아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26,100원 이후로 오늘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약 3배 가까이의 좀 상승을 보여주긴 했는데 만약에 지금 상한가 이후에 지금 매수 물량도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일 다음 주 월요일이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 장대 양봉을 아예 훼손시키거나 아니면 오히려 61,800원대 가격대를 지지해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번 더 단기 반등이라도 단기적으로라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71,000원 바라보고 그 이후 더 추가적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88,0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툴젠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8위의 엔터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4분기에 대해서 이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상승할 것이라는 엔터주 최근 들어서 약세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도 JYP 엔터를 중심으로 엔터주 상당히 하락세가 가파른 모습인데요. 엔터주 지금 상황 좀 어떻게 바라봐야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일단은 엔터주는 이제 4분기 되면은 상당히 기대점이 좀 큰데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악재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좀 펼쳐져 있다 보니까 지금은 시선 자체가 엔터주를 보기가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연예인들의 마약 스캔들 사건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종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요 이 엔터테인먼트사의 주요 아이돌이라든지 일단은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재계약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들이 조금 종결될 때까지 시장의 시각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좋은 점이라고 본다라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 인기 아이돌뿐만 아니라 신규 앨범, 신규 아이돌에 대한 또 출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교체되는 시점에서는 추가 모멘텀이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와 같은 이벤트들이 가장 큰 실적 전환에 도움이 되는데요. 연말에 대부분 몰려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본다라면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점에서는 엔터주들을 바라볼 수는 있겠는데 다만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런 악재들이 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SM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를 좀 피워가는데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이 때문에 JYP 엔터테인먼트라든지 하이브와 같은 종목들로 해서 좀 대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눈길을 좀 주는 것은 좀 피하자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하방에 대한 좀 물량을 소화한 이후에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엔터주들의 하락까지 좀 진단해 봤고요. 역시 오늘장 종목 좀 빠지는 종목들 중심으로 대응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7위입니다. 이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 시행 당일인 오늘 재료 소멸에 뉴스에 파는 건가요? 이 하락 전환한 로봇주가 7위입니다. 이를 앞두고 기대감과 함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선방해 왔었는데요. 이벤트 당일 차익 실현과
함께 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선방했던 로봇주 일제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공매도 금지 효과에 따른 수급 기대 플러스 미국 긴축 종료 기대감과 함께 성장 섹터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벤트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반등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이 쉼을 기회로 봐도 될까요? 연내 정부의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발표 등 모멘텀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쉬어가는 로봇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집 앞에 오는 택배들 생각하면 주가는 고공행진했어야 하지만 현실은 주가가 너무 답답하고 무거웠던 CJ 대한통운 오늘 얼마 만에 장대 양봉인가요? 6입니다. 이 글로벌 경기 침체, 물류 업황 약세로 부침을 겪었었는데 이커머스 물량 확대, 또 지속적인 원가 개선에 대한 노력으로 수익성 증가 성공을 했습니다. 3분기 시장 컨센서스를 웃돈 양호한 실적에 또 투심이 개선되나요? 매출은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6% 증가하면서 수익성 방어해냈습니다. 이 반쿠팡의 한 축으로 도착 보장과 같은 이커머스 특화 배송의 빠른 성장, 이커머스의 영역 확대가 주요했고 또 풀필먼트 확장으로 경쟁력 강화가 실적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또 향후에 2026년 178조 원까지 커질 초국경 택배 시장 공략 본격화에 나섰는데요. 오늘 외국인 매수와 함께 CJ 대한통운 유가 급락에 따른 물류비 비용 부담에 대한 완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흔치 않은 거래 붙은 장대 양봉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추세 전환에 더 나설 수 있을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위와 6위도 각각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주, 최근 들어서 이제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쉼을 주고 있습니다. 전태진 파트너님 좀 매수로 활용해 봐도 돼요? 네, 저는 로봇주는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최근에 좋았던 이유는 이제 로봇 촉진법, 지능형 로봇 촉진법 개정안 발표되면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오늘은 아무래도 그 시행이 되면서 조금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능형 로봇이라는 게 배송 등을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으로 운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실제로 길거리에서 로봇들이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배달을 하는 그런 내용들에 담겨 있는 건데 저는 이 지능형 로봇 촉진법이 딱 나왔을 때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아, 짜장면을 배달하면 뿐 거를 먹을 수도 있겠구나. 배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보다 빠르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직까지 이제 시작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기까지는 좀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어쨌든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계속해서 좀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관련된 법안이 지금 당장 효과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다만 배달 플랫폼 같은 이런 프랜차이즈 업계 기업들은 벌써부터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로봇이 운행하기 위한 보험 가입 여부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 관련돼서도 이 낙수 효과가 같이 이어진단 말이죠. 결국에 우리 로봇 산업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최근 노동가 등 인구의 감소와 미국 등 이제 선진국에서의 공장 내 규제,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단순업무 대체 등으로 이 협동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한번 성장해서 잠재력으로 봤을 때는 지금 주목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침투율이 이제 막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잠재 수요 기준으로 한 280만 대이기 때문에 약 100조 원의 시장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저는 로봇 관련주는 지금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은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지금 두산 로보틱스는 상승 전환까지 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저점 대비 낙폭을 축소하고 있는데 역시 좀 대장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두산 로보틱스 대장 로봇 관련해서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SPG라든지 이런 이덴시스 종목들, 감속기 네. 종목을 좀 좋아해서 감속기는 또 결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필수 불가결한 제품들을 만드는 그런 기업들하고 그리고 대장주는 꼭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봇의 성장성 명확한 만큼 이 중장기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6위 CJ 대한통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3분기 실적 나름 선방을 했고요. 최근에 이 초국경 택배 시장 선점하겠다는 이 이야기 나오면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의 상승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건 파트너님? 네, 일단 장후반 때까지 상승세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장후반 때까지 가격적으로 했을 때 85,000원대가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박스권을 확실하게 지지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에 대한 호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배경 자체가 이커머스 시장에 대한 확대였거든요. 일단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에 대한 이 운송비에 대한 실적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부여됐는데 일단 이 CJ 대한통운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는 이커머스 시장이 얼마만큼 회복되느냐, 그리고 이제 연말이기 때문에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알리바바의 이제 실적 추이가 좀 발표가 되었는데 중국에서의 리오프닝 효과가 이제 확실하게 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실적과 우리 시장의 실적은 좀 다르겠지만 이커머스 시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CJ 대한통운도 반사적인 이익은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해서 아무래도 온오프 시장이 모두 다 좀 활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통 관련된 또 쉽게 말해서 택배 운송이 확실히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연말 때까지는 긍정적인 시각을 좀 유효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차트적으로 본다라면은 지금 현재 추세에서 올라온다고 했을 때 1차적으로 했을 때는 95,000원 라인대가 전고점 위치인데요. 충분히 넘어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98,000원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 유가 하락도 긍정적이고 또 이커머스 물량 확대에 대한 기대 연말에도 유효하니 CJ 대한통운 추가 상승 여력 지켜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이 시각 특징주입니다. 게임업계 빅 이벤트인 지스타가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스타에서 신작 게임 다크앤다커 모바일의 시연회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게임주 전반은 이벤트 소멸로 반영하면서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도 장대 음봉 그리면서 4.2% 하락하고 있습니다. 간밤 국제유가가 급락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업계도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마진율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과 함께 대한유화에 대한 최근 시장의 눈높이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들어오면서 현재 4.5%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녹십자의 희귀질환 치료제 헌터라제가 조건부 허가를 받은 지 11년 만에 정식 품목 허가를 획득했습니다. 헌터라제는 고마진 제품이기에 향후 매출에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녹십자 견조한 상승 보이면서 7.3% 오름폭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상 풍력업계의 고금리로 인해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 풍력 관련주인 CS 베어링은 메인 고객사 GE양 노이즈로 인해서 실적 쇼크가 있었는데요.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하향 리포트를 줄줄이 내고 있는 가운데 투심도 떠나가고 있습니다. 연이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음봉 키워가면서 7.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장의 종목들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상위 순위권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종목 5위입니다. 자, 잇따라 나오는 호재성 뉴스의 주가도 상승의 시동을 걸어줄까요? 루닛이 5위 차지했네요. 이 폐암 진단 보조 AI 솔루션 루닛 인사이트 CXR이 통합 혁신 의료기술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년 1분기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건강보험 진입과 함께 높은 수익성 증대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촬영술 AI 영상 분석 솔루션도 이달 혁신 의료기기 평가를 신청해 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고요. 최근 또 사우디 대형 병원 5곳의 AI 솔루션 공급 소식과 더불어 루닛 인사이트 DBT에 대한 미국 FDA 식판전 허가 소식까지 호재 뉴스 만발하고 있습니다. 유증과 함께 주가 부침을 겪었는데 다시 성장에 대한 기대로 반등할 수 있을까요? 루닛 주목해봅니다.
자, 이어서 4위 종목입니다. 오늘 반도체 테스트 장비, 부품, 소재주들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사 장비 시장 구조적인 성장에 따른 수혜 기대로 오늘 검사 장비주들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넥스틴을 비롯해서 인텍플러스, 관련한 파크 시스템스까지 들썩이고 있습니다. 자, 넥스틴은 국내 유일 전공정 광학 검사 장비 업체죠. 이 공정 미세화에 나설수록 수율 개선이 중요하다 보니 검사 장비 수요 증가 그 수순으로 기대감이 높습니다. 넥스틴은 사실 중국 비중이 높아서 다른 업체들 대비 그동안 중국향 선방하는 실적을 보여왔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중국 고객사의 수주 지연 우려로 주가는 고점 대비 낙폭이 깊었습니다. 향후에는 고객사 다변화와 더불어서 중국도 JV 설립으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또 검사 장비 수요 증가에 따른 내년 실적 성장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반등에 나서고 있는 넥스틴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포인트는 유가 급락에 있습니다. 항공주, 대한항공을 비롯해서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홀딩스 등이 바닥권에서 일제히 반등하면서 3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간 해외여행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환율, 고유가의 고정비용 부담으로 여의치 않은 환경에 주가는 내내 내리막이었죠. 이 바닥을 좀 잡아갈 수 있을까요?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하면서 WTI 기준으로 72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여기 환율까지 1,300원 하향 이탈하면서 안정된 흐름도 투심에 긍정적입니다. 연말 성수기 기대와 함께 해외여행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저환율, 저유가로 많이 빠진 주가 자리에서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쟁 우려 완화됐죠. 경기 둔화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이 유가 하락 요인과 또 산유국의 감산, 동절기 영향, 유가 상승 요인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유가가 얼마나 더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유가 빠질 때부터 항공주 반비례로 이 반등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위부터 3위까지 또 살펴봤습니다. 진단 이어가 볼까요? 네, 5위는 이 대표 의료 AI 관련주 루닛입니다. 최근에 호재성 이슈 잇따라 나오면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유증과 함께 조정을 받으면서 주가는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좀 앞으로 계속 기대해봐도 좋을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 파트너님? 네, 저는 이제 의료 AI 하면 대장주라고 거의 떠오르실 것 같아요, 루닛은. 저는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레벨업을 좀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루닛 인사이트하고 루닛 스코프를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죠. 보면 지난해 7월 코스닥 상장한 이후에 적자에 따른 실적 부담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의 그 우려 등으로 공모가가 희망 범위 하단인 44,000원보다 훨씬 낮은 가격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흥행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이후에 이제 챗GPT AI가 급부상하면서 의료 AI 쪽으로 하면서 이제 루닛이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네, 높은 기술력을 가진 것도 장점이긴 한데 일단 해외에 이제 인정을 받는 것 그리고 해외 매출의 비중이 높은 것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와의 이 파트너십으로 성장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좀 좋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최근에 계속해서 호재성 기사들이 나오죠. 사우디 의료기관 솔루션 공급, 유방암 FDA 승인 획득, 폐암 진단 인사이트 CXR, 혁신의료 기술 승인,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나와주기 때문에 루닛은 지금 계속해서 그 가격대를 레벨업하는 단계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가격대, 지금 현재 94,600원, 700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가격대인데 지금 가격대를 전략으로 해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손절가 9만 원 좀 타이트하게 잡아보고 목표가는 항상 그랬듯이 전고점 13만 5천 원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이 의료 AI 쪽 관련된 기업들은 물론 변동성을 좀 보이긴 하겠지만 산업의 성장 역시 눈에 띄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도 나와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의료 AI 쪽 섹터도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고 특히 루닛은 좀 더 집중해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가격대라고 한다면 정고점 충분히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3만 원 선이었던 고점까지도 다시 한번 트라이 해볼 수 있다. 루닛은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중장기적인 성장성으로 일단 내년에 대한 모멘텀이 짙은 만큼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4위 넥스틴을 필두로 해서도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검사 장비라든지 테스트 부품, 소재 쪽이 선방을 하고 있는데 넥스틴을 비롯해서 관련한 종목들, 우리 HBM 관련주들 봤다가 이제 좀 전통적인 종목들도 같이 더 확산이 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좀 추가 상승 여력 어떻게 보실까요?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 이제 HBM 키워드가 시장에서 주류였는데 이제는 차후에
검사 장비부터 해서 모든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나오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HBM과 같은 이 하이엔드급에 대한 반도체를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는 테스트라든지 패키징 장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은 패키징이라든지 테스트에 대한 장비가 높아진다는 거는 넥스틴과 같은 계측 장비 회사들도 수율이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넥스틴이라든지 파크시스템즈, 오로스 테크놀로지, 기가비스 이와 같은 계측 장비 회사들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높은 영업이익률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갔을 때 실적이라든지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저는 좀 더 끌고 가는 매매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가 올라온다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 1차적인 목표가를 가져갈 텐데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격대가 64,000원대입니다. 저는 이 종목을 1차적으로 8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5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바닥을 가지고 이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만하다. 신규 매수도 접근 용이하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어서 3위 항공주에 대해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국제 유가 급락에 항공주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여객 수요 회복세도 뚜렷한 가운데 긍정적인 계속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항공주 현재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네, 일단 항공주 충분히 바닥을 다졌던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 됐었던 것도 맞고요. 국제유가가 이제 5% 가까이 급락하면서 이제 오늘 항공주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이는 거고, 여기다가 오늘 또 수능이 또 종료가 됐습니다. 수능이 종료가 되면서 이제 여행 수요가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항공사의 강세를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모습이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차후에 유가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항공주들 충분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반대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해지거나 그래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변동성을 또 보여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유가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거든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과연 여행을 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편으로 해요. 그리고 네. 환율 떨어지고 엔화 떨어지고 좋긴 한데 우리가 맨날 일본만 여행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결국에 인바운드도 중요하지만 아웃바운드도 중요한 만큼 이런 전체적인 종합적으로 좀 고려했을 때 항공주가 과연 이게 최근에 인기를 얻었던 반도체라든지 이런 2차 전지 로봇 관련주만큼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미지수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항공주 바닥을 다진 만큼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속도는 좀 더딜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항공주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여유를 가지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사실 항공주들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등이 나올 때마다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고려해 보셔도 되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등 올 때마다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 자금을 좀 빠르게 순환매될 수 있는 테마로 빨리빨리 돌리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만약에 손실이 난 부분들을 빠르게 복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른 테마, 다른 섹터 쪽으로 해서 수익을 좀 빨리 만드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항공주까지 진단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유튜브 채팅창에 어떤 의견 올라오고 있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의견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옥상으로 올라와님께서 기아 85,000원 뚫었다라고 시세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현대차 아마존 관련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완성차 투톱 최근 저가 매력이 부각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주가도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 드디어 풀악셀 받는 건가요? 올해 안에 9만 원대 회복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바이님의 의견입니다. 엔터주는 4분기에 콘서트 있어서 성수기인데 너무하네 유유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관심주로도 짚어봤지만 엔터업계 전반에 노이즈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재계약, 마약, 실적 컨센서스 미달 등 여러 이슈들로 인해서 기대와는 달리 주가는 가파른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NH, 삼성, 하나증권 등 대부분의 증권가에서 눈높이를 내려잡고 있지만 이 대신증권에서는 오히려 지금이 매수 기회란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정말 티켓 파워를 보여주면서 4분기에는 호실적을 낼 수 있을지 그것만이 기대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존버하자님의 의견입니다. 국내 시장, 홍콩 시장 하락이에요 라고 아시아 증시를 체크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일본이나 대만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 우리 시장과 홍콩이 특히나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 속에 뉴욕 증시가 주춤했고 연약하게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는 건데요. 코스피 낙폭 키우면서 현재 0.9%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1.8%까지 낙폭 키우면서 796포인트에 거래되고 있고 홍콩은 더 크게 밀리는 가운데 현재 2.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요일장 몇 가지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유입된 악재는 없습니다. 좀 급등한 데 따른 되돌림의 움직임으로 시장은 쉬어가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살아있는 종목들 눈에 띕니다. 오늘장의 종목 2위 바로 공개해봅니다. 신고가 경신하면서 장중 62,000원까지 터치한 두산 테스나가 오늘장 종목 2위를 차지했습니다. 주가 살아있네요. 이 3분기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했고 4분기 개선세를 더 이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CIS 가동률 3분기 들어서 전년도에 70% 상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4분기는 계절적인 성수기와 맞물려서 가동률 80%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플래그십용 카메라 테스트 매출과 엑시노스 2400 테스트 매출 기여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하반기 실적 성장 모멘텀이 이어지고 내년에는 모바일 회복과 그 외에 차량용 반도체 중심의 실적 성장 주목되고 있습니다. 두산 테스나 신고가를 뚫고 더 갈 수 있을까요? 추가 상승의 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장 종목 1위 살펴봅니다. 오늘 신고식을 치른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빼놓을 수가 없죠. 상장 첫날 공모가 36,200원을 상회한 43,000원으로 시가를 형성한 이후에 장 초반에 81% 급등으로 65,800원 고점을 찍고 현재 50%대 상승해서 좀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총 약 4조 원에 살짝 못 미친 규모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의 국내 최대 2차 전중 하이니켈 전구체 생산 업체로 이 상장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사실 걱정에 앞선 분위기였죠. 단기 실적 부진과 더불어서 업황 불확실성에 흥행 성과가 다소 부진했습니다. IPO 자금 조달을 통해서 이 전구체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에 나섰는데요. 고평가 그리고 에코프로와의 중복 상장 논란 그리고 아직까지 매출 80%가 에코프로 BM 향이다 보니 고객사 다변화 등 향후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상장과 함께 예상대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네요. 상장과 함께 전반에 미친 영향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산 테스나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비롯한 에코프로 그룹에 대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파트너님, 두산 테스나의 신고가의 의미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은 CIS에 대한 가동률 상승은 사실 다음 차기 먹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고마진이 있다 보니까 높은 가동률에 대한 속도만큼 실적 개선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두산 테스나가 지금 당장 주목받는 이유는 우선은 이제 삼성전자 향 파운드리 기업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하이엔드급에 대한 HBM3E 모델에 대한 경쟁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년 1분기 같은 경우 이제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신제품 이 스마트폰에 대한 출시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이 두산 테스나가 할 수 있는 영역은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파운드리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특히 추가적으로 그동안 스마트폰에 대한 이 탑재가 대부분 퀄컴의 스냅드래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엑시노스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엑시노스에 대한 전반적인 테스트를 두산 테스나가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분기라 이제 1월달에 출시될 수 있는 신제품에 대한 테스팅이 지금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산 테스나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두산 테스나는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전고점 테스트를 했었던 55,000원 가격대는 확실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세를 이제 다음 레벨로 높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7만 원 선까지는 1차적인 목표가를 좀 설정해보고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계단식 상승을 보자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산 테스나가 지금 신고가까지 네. 올라섰고 그 외에 오늘 보면 뭐 반도체
검사 장비라든지 그리고 뭐 네. 리노공업 같은 최근에 테스트 소켓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을 가져가고 HBM은 뭐 사실 그 중심에 있잖아요. 그럼 네. 두산 테스나는 그것들을 다 감안을 했을 때 네. 신규 매수의 우선순위 어느 정도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동안에 최근에 많이 시장이 흔들렸을 때 특히나 이제 이 지수가 바닥을 찍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하는 종목을 두산 테스나 종목을 좀 선택하기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HBM과 같은 하이엔드급 반도체를 선호할 것이고 그러면은 그 안에서 가장 반도체에 대한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불량품이 많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수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장비들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패키징, 테스팅 기업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삼성전자의 가장 이 테스트 패키징에 대한 향이 높은 기업이 두산 테스나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있지만은 오늘 신고가가 돌파한 두산 테스나를 상위권에서 먼저 볼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더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테스나에 대한 이 긍정적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1위 오늘 상장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외국인과 기관에 모두 팔자세가 있었지만은 이 개인의 매수세 속에 그래도 나름 우려보다는 선방했다는 평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전태진 파트너님? 일단 2차 전지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만 일단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면 결국에 지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상보다도 낮은 경쟁률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공모가도 희망 범위 최하단으로 결정이 됐었고 공모가가 36,200원이었죠. 장중에는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65,800원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쟁률도 좀 저조했습니다. 아마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보면 관심이 정말 엄청나게 갔었다가 또 우려가 또 엄청나게 왔었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파두 관련한 이슈들도 아무래도 IPO를 앞두고 이런 부분들이 뻥튀기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14일 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적자 전환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사과의 메시지를 내놨죠.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보자면 일단 상장 이슈 오늘 하루만으로 보자라고 한다면 단타를 하시려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실 거고 아니면 여전히 2차 전지에 대한 매력도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해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건데 저는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결국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엠 같이 2차 전지 산업과 결국에는 같이 흐름을 같이 할 거다라고 좀 전망이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물론 상장 첫날 음봉이 아니고 양봉을 나타내 주는 건 굉장히 좀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나머지 종목들을 좀 보자고 한다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비엠을 보게 되면 전부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추세가 좀 깨진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난 며칠 잠깐 반등 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밀리는 모습이고 지금 현재 추세는 좀 깨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상장 첫날인 이 종목을 가지고 매도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지만 대부분 2차 전지 섹터 자체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함께 에코프로 BM의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이광훈 파트너는 좀 어떤 의견이실까요? 저는 이제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을 들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아주 급격하게 상승할 거라는 생각은 조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은 결국에는 전기차에 대한 업황과 동일한데 최근에 와서는 이 금리 인상 과정 속에서 이 전기차 대기 순번도 좀 많이 축소된 것 같고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비중도 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은 좀 지연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 하다못해 SK온도 마찬가지로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조금은 지연시키거나 혹은 철회까지 가고 있는 시점이라면은 지금은 2차 전지 종목들은 좀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이제 이 구간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간이라고도 생각을 하지만은 다시 한번 이 매수에 대한 찬스 이후에는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는 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이 상위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등락폭이 4, 5%는 매번 나오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단기 관점에서는 계속 유효하겠지만은 저는 투자 관점에서 좀 지속적인 투자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안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또 가치가 같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복 상장 논란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이번 상장으로 인해서 에코프로는 주가 약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한 자리라고는 보세요. 이건 파트너님. 일단은 이제 에코프로가 가지고 있었던 프리미엄, 그러니까 지수사의 위치인데도 프리미엄 주가를 많이 받았다라고 특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 이 머티에 대한 이제 상장이 현실화됐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은 좀 거품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거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지금은 주가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도 움직임은 에코프로가 그 프리미엄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2차전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을 동일하지 않을까. 저는 사실은 지금은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인식은 되어 있지만은 올라가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선에서는 저는 횡보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굳이 먼저 들어가서 기다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아직 더 많이 빠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조금은 보수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5위 루닛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해 보는 날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분들 과연 어떤 분이 당첨되셨는지 결과 발표해 보도록 하죠. 박소영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 댓글 참여 코너 당첨자는 엔터주 급락에 속상한 마음을 남겨주셨던 피바이님입니다. 와우라이브 와우tv.co.kr로 연락처 보내주시고요. 성공투자 오후 증시에서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한 분씩 선정해서 한경매거진 연간 구독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실시간 방송에 들어오셔서 다양한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이광무 전태진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1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